반갑습니다. 유니지터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하지만 방구석에서 저처럼 오버놀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온과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램 오버클럭을 하던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램 오버클럭 영상이 몇 편으로 나뉘어서 업로드 될 것 같은데 여러 편이 되더라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화면 보시면 제 시스템 사양 나와 있습니다. 아수스 지니 메인보드, CPU는 7800X3D, 램은 올로와이 6200 클럭, CL32 16기가 두 개가 박혀 있는데 현재는 오토 상태라서 4800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CPU 아이들 온도는 준수한 편이고 팬들도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F7번 눌려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뭐 SP98 아직까지 AMD 보드의 그 SP 값이 데이터들이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게 뭐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나온 값들 보면은 98 정도 되면은 중상급, 혹시나 아수스 이 메인보드 기준으로 SP가 1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금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수율이 좋은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 화면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램오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램오버 클럭 하시는 이제 다른 고수분들 보시면은 많습니다. 다른 그 고수분들도 정보도 많고, 그런데 다른 고수분들 보시면 이제 뭐 JEDEC 표준 스펙 보면서 거의 뭐 논문 수준으로 정확한 계산하에 정확하게 램오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저는 문과에다가 전문 지식이 전무해서 말 그대로 저는 제 채널명처럼 야매 방구석 오버클럭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제 경험에서 나온 짬밥에 의한 램 오버클럭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 램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램 타이밍 조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오버클럭 하는 사람이 그 주관적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게 돼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오버클럭 하는 거 설정값이나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삼성 램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오버클럭을 안 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작업용 순장 상태로 사용하시는 요 두 램은 추천드리고, 뭐 이외의 램들 보면은 뭐 하이닉스 시금치나 에센코어 흑금치, 뭐 패트리어트 램 같은 램, 이런 것들은 오버클럭이 수월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램 칩셋이 삼성 램이나 마이크로 램 칩셋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웬만큼 오버클럭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램이 오버클럭이 잘 됩니다. 수율이 좋아서. 그리고 아수스 메인보드 기준 5600 클럭짜리 램을 장착했을 때 5200 클럭으로 인식이 됩니다. 바이오스상에서는 5600 클럭으로 표기되지만 윈도우 진입 후에 이제 젠 타이밍이나 CPU-Z 같은 인포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5200 클럭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유는 AMD 7000 시리즈 CPU의 그 메모리 정규 클럭이 5200 클럭이기 때문에 5200 클럭으로 잡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아마 하이닉스 칩셋 램들은 전압 같은 거 안 건드리고도 클럭만 5600으로 수동으로 잡아주시면 거의 다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램이나 마이크로 램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질 않아서. 그리고 제가 램 오버클럭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프로파일에다가 저장해 두면은 추후에 혹시나 이제 램 오버클럭 하다가 바이오스가 꼬이거나 바이오스를 클리어 해버려도 다시 불러오면은 이제 일일이 설정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설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프로파일로 저장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램 오버클럭 기본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화면에서 오버클럭 프리셋 필요 없고, 이 항목에서 보면은 매뉴얼, 뭐 DOCP 1, 2, 어떤 분들 X4 램 끼우신 분들은 X4가 되겠죠. DOCP나 X4, SMP는 그 프로파일을 불러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저는 수동 오버클럭을 할 거니까 매뉴얼로 둡니다. 이건 나머지 밑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램 클럭. 램 클럭 같은 경우는 이제 7000 시리즈에서는 7000 시리즈 CPU에서는 6000 클럭, 6200 클럭, 6400 클럭, 뱅컨이 진짜 좋은 CPU를 가지신 분은 6600 클럭까지 1대1 상황에서 인피니티 패블릭 1대1 상황에서 6600 클럭까지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뭐 꿈의 클럭이고, 6400, 6200에서 6400, 6400 클럭도 어느 정도 맹컨이 좋아야지 들어갑니다. 바이오스,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에 6400 클럭도 좀 수월하게 들어간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6400 클럭부터는 이제 맹컨이 좋아야지 들어가는 클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6400 클럭이 안 됐다가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서 6400 클럭이 됐는데, 현재 지금 또 에러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보니까 6400 클럭이 제 CPU 맹컨에서도 6400 클럭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저는 6400 클럭을 안 하고 6200 클럭으로, 6200 클럭도 충분히 성능 뽑아내는 클럭이기 때문에 6200 클럭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FCLK는 요것도 오토 상태가 아마 2000부터 시작하실 건데, 2000, 요것도 램 수율이나 맹컨 수율에 따라서 2200까지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램 타이밍 세부 램 타이밍까지 완성 후에 전압만 더 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처음부터 뭐 2200까지 올려서 뭐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기본 2000으로 설정해 놓고, 일단 지금 기본 설정이니까 2000으로 설정하고, D램 타이밍은 나중에,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는 제가 DDR4 시절부터 하던 루틴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저 위쪽은 다 CPU고, 여기서부터 램에 관련된 전압인데, 요거 130%, 화면에 다 오토고, 요거 익스트림, 그 다음에 요거 130%. 요렇게가 그냥 저는 루틴처럼 합니다. 오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OC 전압, 요 같은 경우도 매뉴얼로 잡아주는데, 요거는 SOC 이슈 있은 이후부터는 뭐 2V를 넣고 싶어도 1.3V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1.3V, 저는 1.3V 넣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전압을 작게 넣기보다는 처음에 전압을 최대한 넣어서 안정화를 본 후에 전압 다이어트를 들어가는 편이라서 저는, 그리고 전압 다이어트도 저는 뭐 온도가 괜찮다면 굳이 또 전압 다이어트까지도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압은 최대한으로 넣어 봅니다. 그래야지 내 램 수율의 한계를 넣어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램 스파 쿨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램 스파 쿨링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압을 올리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램 스파 쿨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을 일단 최대한 넣어 봅니다. 그게 이제 SOC 같은 경우는 1.3,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뭐 1.28이나 1.29V 정도 넣어 주셔야 되고, 저는 뭐 터져도 상관없으니까 1.3V 넣고, 그 다음에 요 MC 볼테이지하고 MISC 볼테이지, VDDP 다 오토로 둡니다. 요거는 6400에서는 1대1 6400 클럭에서는 일단 오토로 두시고, 나중에 에러가 난다든지 할 때 뭐 조금 손을 퍼놓은 걸로 하고 오토로 두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이드램 볼테지 모드가 메인보드에 이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없는 보드도 있을 거예요. 없는 보드도 있는데, 없는 보드는 이 항목이 없는 보드는 어쩔 수 없이 VDD, VDDQ 전압을 1.43 또는 1.45 정도까지 인가가 안 될 거예요. 더 이상 인가를 못 합니다. 그래 되면 아무래도 램 오버클럭 할 때 제한사항이 많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항목이 없으신 분들은 1.43이나 1.45에서 제 최대한 메인보드에서 인가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메인보드에 하이볼테이지 모드가 있어도 램의 PMIC 칩이 전압 언락 램이 아니면 1.45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도 전압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하이볼테이지 모드가 있고 램의 PMIC 칩이 전압 언락인 램일 때 1.45 이상 전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게 항목이 있으니까 이네이블로 하고 1.6V를 줍니다. 1.6V면 뭐 엄청 전압이 높은 거죠. 높은 전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갖고 있는 램의 수율의 한계를 뽑아먹기 위해서는 뭐 램 스박 쿨링 하는 상태에서 최대 저는 1.6V 정도 주는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1.6V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상태, 클럭 설정하고 FCLK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압 부분 설정하고, 세부 전압들, 기본 세부 전압들 이렇게 지정하고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어드밴스 가서 내장 그래픽 카드 죽이는 항목 찾아서 죽여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 카드를 끄고 켜고의 성능에는 뭐 차이가 없다고들 하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봤을 때 켜고 끄고 차이가 500메가, 램을 500메가 정도 잡아먹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램을 500메가 정도 사용을 해버리니까 저는 그것마저도 싫어서 그냥 죽여버리고 시작합니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할게 F6번 눌러서 램 부하를 줄 거니까 안정화 시에 스파쿨링 팬을 풀 스피드로 변경해 줍니다. 풀 스피드 변경해 주고, 이렇게까지 팬 스피드 설정까지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해준 상태. 요거를 프로파일에 가서 램 OC라는 항목 만들어서 저장해주면 저장이 됐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스가 꼬였다든지 램오버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바이오스를 클리어 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바이오스가 이제 이렇게 클리어 된 상태가 돼버리면은 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잡아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기본 설정 만들어 놓고 이렇게 6번 불러와 버리면은 이렇게 일단 기본 설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10분이 넘어가면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요 기본 설정, 램 오버클럭 하기 전에 기본 설정하는 영상으로 끊어버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램 타이밍, 자세한 램 타이밍 설정하는 거 요거 영상 다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